네, 기업 탐탐입니다. 증권부 기자가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하고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눠볼 기업 이야기,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기업입니다. 바로 사조동아원과 한국제분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대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업체 굉장히 오래돼서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B2B 사업 위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실까요? 한 번쯤 회사 이름은 들어봄직한데 맞아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고 오래된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먼저 지금 상장돼 있는 사조동아원보다 비상장 회사인 한국제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조동아원의 모기업이거든요. 한국제분은 아시다시피 밀가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56년에 설립이 됐고 네. 지난 2000년에 한국제분이 동아원을 인수를 한 거죠. 네. 당시에는 그 운산그룹 시절이었는데요. 나중에 운산그룹이 동아원 그룹을 이름을 바꿨고 근데 당시에 그 동아원 그룹의 자금난이 벌어지면서 작년 초에 사조그룹이 이 한국제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한국제분 아래에 있던 동아원도 함께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 동아원을 후에 이름을 사조동아원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뿐만 아니라 사료 등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지배 구조를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한국제분은 이제 비상장 회사니까 당연히 100% 사조그룹 계열사들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 아래에 있는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지금 나타날 텐데요. 한국제분이 34.99%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한국제분과 지금 사조동아원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회사와 모회사를 왜 합병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답은 첫 번째 키워드를 아마 보시면 알 텐데 한번 열어볼까요? 한지붕 두 가족. 한지붕 두 가족입니다. 약간 드라마 제목 같아요. 네. 둘 다 한국제분하고 사조동아원 다 밀가루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사조동아원이 한 밀가루 시장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국제분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가 지난 2013년에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저 공장인데요. 당진 제분 공장을 같이 지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도 지금 보이겠습니다. 상당히 최신식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저곳을 기준으로 그 위생관리 체계라고 하죠. 해썹, HACCP, 해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제분은 저 보이는 당진 공장을 기준으로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장을 쓰고 있는 사조동아원은 해썹 인증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두 개의 법인이 인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사조동아원이 저 공장에서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한 12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식 공장에다가 쓸데없이 칸막이를 만드는 등 그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쵸. 차라리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두 회사를 합병시키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고요. 이 해썹 인증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드는 이중 비용만 해도 연간 한 1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병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만 133억 원 정도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사조동아원과 한국제분의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인우 사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실질적으로는 회사는 두 개인데 제분은 한 회사로 움직입니다. 영업이라든지 모든 게. 그러면 영업은 한 회사로 쫙 운영을 하면서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모든 건 또 따로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로스라든지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썹을 계기로 해가지고 합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합병을 통해서 비용을 최대한 아껴낼 수 있다라는 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표 이야기가 확 와닿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열어봅니다. 대청소. 다 가정적인 얘기네요. 상당히 그 사업 분야가 겹치는 모기업과 자회사 이제 따로따로 막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동아원 그룹 시절이고 이걸 이제 사조그룹이 가져오면서 이제 대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끝물에 와 있기도 하고요. 사조동아원과 그 한국제분의 합병을 통한 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부실 털어내기에도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회사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계열사, 그 아래 딸려있는 계열사가 32개나 됐다고 합니다. 32개나 됐는데
이제 28개를 청산하거나 매각했고 딱 와. 4개만 남겨둘 네. 계획인데 거의 이제 막바지 작업에 와 있고요. 뭐 미국의 와인 제조 회사라든지 쓸데없는 그리고 또 적자를 내는 부실 계열사들을 다 떨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적자 요인을 다 떨궈낸 겁니다. 네. 또 뭐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유휴 부동산 또 유가증권 등 이런 비업무용 자산을 대거 매각을 했고요.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유입되는 현금만 약 한 3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만 하더라도 차입금이 한 4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걸 내년에는 2천억 원 정도로 크게 낮출 계획이고요. 네. 부채 비율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45%에 달했는데 이걸 올해에는 220% 그리고 2019년에는 한 159% 정도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우 대표의 말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동아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고 앞으로 주주 이익도 최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차입금을 축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달성된 다음에는 주주 이익이 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당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곧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어봅니다. 네. 자, 키워드 세 번째, 사조그룹 시너지. 뭐 들어갔으니까 시너지가 나야겠죠. 아무래도 뭐 특히나 이제 밀가루 부문은 성장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회사여서 그래서 더더욱이 사조그룹의 시너지가 필요한데요. 네. 식자재 시장은 이제 그룹의 어떤 유통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영업력을 이용을 해서 같이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B2C가 많이 약했었는데 사조는 해표라든지 아주 좋은 브랜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조 동아원의 제품들도 해표 브랜드를 달고 B2C 시장도 많이 확대할 계획이고요. 네. 또 하나가 그 사료 부문을 잘 하고 있는데 특히나 물고기 사료 부문에서는 이제 공급이 달릴 정도로 해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당진에 있는 사료 공장 영상인데요.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증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밀가루는 뭐 유기농 밀가루, 메밀가루 쪽에서 성장을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양이 사료도 한 10가지 종류, 뭐 러브 잇 캣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는데 네. 펫푸드 사업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대표도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내년부터는 주주이익을 최우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죠. 네. 뭐 주주들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지난달에 일단 그 주주총회가 열렸었는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한 3, 4% 지분율로 따지면 3, 4% 정도 됐습니다. 뭐 그래도 당초 회사가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것은 아닌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주가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주식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그 행사 가격이 주당 1,662원인데 지금 네. 주가는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반대 매수가 이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 측은 자사주로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지난달 주총에서도 이 합병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변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인우 대표가 직접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죠. 계열사 많은 계열사들을 정리를 거의 금년 말까지 다 끝냅니다. 정리를. 그 과정에서 경상은 조금 이 영업외 수익 비율에서 조금 그 변화가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금년에 다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연결 재무제표도 깨끗해집니다. 이제 적자 내는 계열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적자 나는 계열사가 없고 좀 흑자 나는 계열사 플러스 동아원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은 여러 가지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됐든 그 좋아진다는 거지. 근데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 그 계열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결이라든지 쪽에 단독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그 매각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은 금년으로 끝난다. 네, 한국제품과 동아원이 사조그룹의 일원이 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한 지붕 한 가족으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업탐탐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